법률행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 34페이지요. 법률행위 종류란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뒤에 법률행위 목적에 관계된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법률행위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행위 종류할 거예요. 타이틀은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으로 구별하면 법률행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합동행위는 시험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교재는 생략된 것 같네요. 그럼 단독행위도 법률행위고 계약도 법률행위고 합동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으로 구별하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무엇이다?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계약법이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합니다. 먼저 의사표시의 수로 구별한다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수가 하나인 것이 무엇이다? 단독행위요. 그런데 계약과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수가 둘 이상이에요. 그럼 계약과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수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방향으로 구별해요. 계약은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적이고 교환적입니다.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이고 구심적이에요. 이 파란 글로 시험에 정답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뿐이에요. 그럼 계약의 종류는 아주 많다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매매계약 해보자고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누군가 먼저 의사표시를 해. 거기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한다고. 먼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 거기에 대응하여 뒤에 한 의사표시가 성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청약과 성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일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의사표시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서로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다. 자, 합동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법인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일정한 조직체, 단체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라 말해. 권리의 주체인 사람에는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있고 일정한 단체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이라 말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적고 있다고요.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라고. 법인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정관 작성행위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관 작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인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둘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3인을 예시했을 뿐입니다. 그럼 정관 작성행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원들이 의사표시를 해요. 평행적이다. 그럼 참고로 이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합동행위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요. 예. 구심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본다 했습니다. 만약 사원들이 이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았다면 설립행위, 정관 작성행위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겠죠. 구심적이다. 이런 파란 글로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뿐. 항상 강약 조절 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필요한 것이 단독행위예요. 지금 하는 이 단독행위는 3, 4년에 한 번씩 꼭 물어봐요. 3, 4년에 한 번씩 꼭 물어보는데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실수 없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 예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3, 4년에 한 번쯤 꼭꼭 물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행위, 권리의 포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를 하면 제유포입니다.
제6호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썰렁하게 접근하면 유포란 말이 뿌린다는 말이잖아요. 제6포, 죄를 뿌릴 때는 상대방이 없을 때 뿌려야 됩니다. 비겁하게 상대방 없을 때 뿌려야 돼. 상대방 있을 때 죄 뿌리다가는 상대방한테 개 맞듯이 맞을 수도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이렇게는 시험에 잘 묻지는 않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엇이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엇이다? 합동행위라. 그럼 이게 왜 상대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제6호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상대방이 몰라도 효력 발생해. 대표적인 예로 유언행위 해보자고. 가령 제가 이런 유언을 합니다. 설아의 자식이 많아요. 재산이 조금 있어. 제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은 사랑하는 큰딸이 다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비밀 정서로 유언해놨어. 변호사한테 맡겨놨다고. 제가 죽었어요. 지금 큰딸은 전 재산을 자기가 갖는 것도 모르고 있어. 죽는 순간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고. 그 의사표시가 큰딸에게 꼭 도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지금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돼. 도달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고.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왜 상추를 먹고 취하는 녀석이에요?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상추 먹고 취하면 비실비실 헤헤 웃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동은 동이고 철은 철회입니다. 상은 상계고 추는 추인이에요. 취는 취소고 면은 채무의 면제입니다. 해해는 해제 해지를 말해요. 대는 대리권 수여 행위를 말합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와 수권 행위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야 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철회는 수권행위의 철회 이런 말이 있는데 시험에는 별 의미 없어요. 추인은 나중에 자주 등장합니다. 추인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추인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고. 됐습니까? 예, 추인은 나중에 자주, 취소는 너무너무 자주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자가 그 상대방에게 취소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 상대방이 알아야 취소가 된다고. 그 말입니다. 예. 채무의 면제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해지는 입문과정에 해제 맛봤었죠. 계약을 해지할 때 해제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해제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상대방이 알아야 계약이 해제가 된다고. 해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리권 수여 행위 나중에 대리할 때 할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다. 여기에 타이틀을 갖고 단답식으로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한 3, 4년에 한 번씩 꼭꼭 물어봅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다음 중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됐습니까? 또는 계약 합동행위를 막 섞어놓고 단독행위를 찾아라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단독행위를 4개 서술해놓고 1개는 주로 계약을 서술해놓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해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잘 묻지는 않아요.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게 물어보면 둘 다 단독 행위입니다.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있든 없든 둘 다 단독 행위라고요. 예. 라는 정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2번이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식이란 말이 요할 요자에 방식할 때 식자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요식이요. 그럼 아니불자를 붙였다면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무엇이다? 불요식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대원칙은 불요식이 대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험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무엇이다? 불요식이다. 그 다음 출연, 비출연의 그 개념은 입문 과정에 설명드렸는데 분석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출연 행위는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출연자의 재산이 감소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그만큼 증가해야만 출연 행위요. 근데 비출연행위 안일비자예요.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비출연행위고 재산을 출연해도 감소하는 자만 있지 증가하는 상대방이 없는 것은 무엇이다? 비출연행위라고. 대표적인 예, 소유권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자의 소유권은 감소가 되지만 증가하는 상대방 없어요. 예, 비출연행위입니다. 그 분석은 시험 아니고 출연행위를 다시 4번의 유상, 무상으로 나눈다고. 그럼 거기에 3번 타이틀에 박스의 출연행위로부터 4번의 유상, 무상으로 화살표를 끌고 가라 이 말입니다. 정확한 분석은 시험이 아니지만 시험에는 유상, 무상이 필요해요. 둘 다 출연행위예요. 둘 다 출연행위인데 서로 대가관계 있는 출연행위 하면 무엇이고 유상이고 대가관계 없는 출연행위 하면 무엇이다? 무상이다. 유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험 범위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유상계약이라고. 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하는 것이
매매교환, 임대차다. 그러니까 무상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중에 정여 정도만 체크하고요. 정여가 무상이란 말은 지문에는 등장해요. 정여하는 자의 재산이 감소가 되고 정여받는 수정자의 재산은 증가하기 때문에 출연행위지만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무상이에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큰 5번이요.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자,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가에 따라 분류한다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의무부담행위의 의무는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무엇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부담행위요. 이 의무부담행위는 달리 채권행위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달리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아직까지는 물권행위에만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준물권행위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그럼 괜히 지웠네. 실수했네. 아까 했던 예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 성립됐는데 그날 계약금 10% 지불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은 체결, 성립됐지만 매도인, 매수인이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다, 남지 않았다. 남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 같은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 채권행위. 달리 의무부담행위라 말해요. 근데 매매는 예시에 불과하고 계약이 전부 다 무엇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라고. 됐습니까? 그럼 가령 3월 1일 이행기가 도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버렸다면 물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했어요. 더 이상 이행할 문제는 남았다,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말해? 물권행위. 달리 무엇이라 말한다? 처분행위요. 그럼 관계된 지문을 몇 개 알아야 됩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촉을 한번 보자. 처분권이 없는 자, 처분권이 없는 자,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직 촉이 안 쓰는 모양이네. 이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예요.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예, 고맙습니다. 눈치는 빠르시네. 대표적인 예라 적어놨어요. 이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1월 1일 현재 매도인 갑이 남이 소유하는 물건이나 권리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이라면 3월 1일까지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다면 일정한 요건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배울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해 보자. 이 말은 의무부담행위로 고칠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처분권이 없는 자,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즉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대표적인 예 하나 해보자고요. 소유권이 없는 자, 소유권 이전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이해하라 적었습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 처분행위 할 수 없다. 그럼 있다는 말은 유효하지만 없다는 말은 무엇이다? 무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매매를 예를 들었을 뿐 계약이 전부 의무부담행위, 무엇이라? 채권행위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건 1, 2월 용어는 아닌데 37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예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거기에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의 예를 보니까 꼭 공부를 못하면 앞에 걸 기억해. 거기에 전부 하나, 둘, 셋, 넷 계약이라 돼 있잖아요. 계약만 기억하지 앞에 거 몰라도 돼. 예시에 불과해요. 그럼 마지막에는 예약인데 예약의 동그라미요. 예약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예약은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무엇이다? 계약이라, 계약. 그래서 채권행위의 예 줄이면 계약 이 말이에요. 앞에 거 암기 안 합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아래쪽 법률행위 목적 유효요건
앞 시간에 확정을 설명드렸고 가능은 계약법이 한다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적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네. 예, 목적의 적법입니다. 예, 법률의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어요. 무엇이 강행법규고 무엇이 임의법규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할 가치는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법규라 말해요. 그냥 관계 있는 이점만 하면 돼요. 임의법규는 법률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무엇이라 말한다? 임의법규요. 관계 없는 이점만 하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는 법률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하는 것은 다른이란 말과 위반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임의법규는 법률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그럼 목적이 적법해야만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이 약정이란 말이 계약과 같은 말이에요. 계약을 달리 약정, 달리 합의라 말해.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으로 구별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다? 계약이라고.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에요. 예. 계약, 약정, 합의 이런 말이 같은 표현입니다. 예. 그럼 법률 규정과 다른 법률행위 했다면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걸 말한다고. 목적이 적법해야만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목적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가 되는 것은 결국 법률 규정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강행법규예요.
목적의 적법의 법은 강행법규를 의미하지 임의법규를 의미하지 않아요. 안 되는 두 분을 위해서. 목적이 적법해야만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목적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고. 무효. 목적이 적법하지 않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은 무슨 법률을 말한다고? 강행법규.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법률 규정을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곰곰이 바라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다수설 대부분의 학자들이 강행법규를 다시 둘로 나누어요. 강행법규를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다르다는 말과 위반했다는 말이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법률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면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했다면 이 약정, 계약,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그럼 원래 강행법규하고 똑같은 의미가 효력 규정이라. 효력 규정은 큰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초점을 맞출 것이 단속 규정이라고. 강행법규 중 단속 규정과 다른 약정. 단속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무엇이다? 유효해요. 그럼 강행법규와 다른 약정, 위반한 약정을 했는데도 약정이 무엇이다? 유효하다.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했지만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지 사법상 효력이 유효한 것이 무슨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다? 단속 규정이요. 그래서 학자들이 곰곰이 바라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하고 강행법규를 다시 무엇으로 나누고 있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그럼 효력 규정 여러 가지가 있고 단속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표 있죠? 상단부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표 있잖아요. 예. 그럼 1, 2월 달은 1번 두 개만 합니다. 좌우에 1번이요. 그럼 칠판 대표적인 1월 31일 날 부동산 실명법 했잖아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했잖아요. 오신 분들은. 부동산 실명법에는 명의 신탁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 명의 신탁 금지 규정은 대법원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겸시 규정을 위반한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니까요. 대표적인 예예요. 단속 규정도 대표적인 예 해보자고요. 자,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말을 들으시게 됩니다. 용어만 들어요, 용어만. 이 법률 자세히는 안 배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 규정을 무엇이라 바라보고 있어? 단속 규정이요.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형사처벌 당하지만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해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배우고 민법 시간에 배우고 계속 배워요.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권법에 가서 할 거예요. 예. 대표적인 효력 규정과 대표적인 단속 규정,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기억하자고요. 그럼 거기에 시험에는 잘 묻지 않는데 혹 지문에 등장하면 당황할까 봐 매일 학습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듣고 많은 것이 거기에 단속 규정 중에 지금 40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거기에 3번이요. 단속 규정의 3번이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당하지만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왜는 시험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무효의 효가 할 거예요.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다면 원칙 이미 이행한 것은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음식점 주인은 음식값을 돌려주는데 문제없지. 그럼 손님은 뭘 돌려줄 거냐고. 아직 뱃속에 있으면 로마 놈들처럼 토하면 되겠지만 화장실 가버렸으면 논리구조상 효력규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단속규정에 불과해요. 걸리면 형사처벌 당하지만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학자가 발견했다고. 그런 규정을 무엇으로 분류한다고? 단속 규정이요. 시험에 정답은 잘 안 돼요. 혹 지문에 올까봐 매일 학습에 있어 설명한 것이고 그것보다 나머지들을 좀 더 배우고 3월달쯤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41페이지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있죠. 예, 거기부터는 잠시 쉬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